뭐? 네가 호텔 차기 회장이라고? 오강수의 말에 독고탁은 깜짝 놀라 되물었습니다. 오강수는 독고탁이 아직도 독수리술도가에 치졸한 수작을 벌이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한 회장님이 저를 후계자로 지목하셨어요. 그리고 신라주조가 저지른 악행에 대한 증거까지 전부 확보했습니다. 오늘은 후계자가 된 오강수가 엄청난 반전을 보여준다는 이야기를 전해드리려고 해요. 그 전에 오늘도 보러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평안과 행복이 깃들기를 바라며 독수리 오형제를 부탁해 리뷰 시작하겠습니다. 비가 내린 뒤 축축한 마광숙의 술도가 마당에는 낮은 구름 사이로 희미한 햇살이 들이우고 있었습니다. 공주실은 자질구레한 물건들을 정리하다가 허리를 펴려던 찰나 어디선가 굵은 구두 소리가 똑똑 울렸습니다. 눈길을 돌리자 반갑지 않은 인물이 서 있었습니다. 바로 박상남이었습니다. 공주실은 불길한 예감에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박상남은 예전에 줬던 명품백을 돌려달라며 얼굴빛을 바꾸었습니다. 여기까지 왜 온 거야? 가방은 벌써 팔았어. 난 줄 게 없어. 박상남은 쓴웃음을 지었다가 곧바로 눈을 치켜떴습니다. 저분, 그 비싼 걸 네 멋대로 팔아. 웃기고 있네. 다시 구해오든가 아니면 딴 걸 내놓든가 해. 갑작스러운 협박에 공주실은 당황했습니다. 침 넘어가는 소리가 들릴 정도로 숨이 턱 막혔습니다. 그때 안쪽에서 마광숙이 뛰쳐나왔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박상남은 마광숙을 흘끗 보더니 코웃음을 치고는 말했습니다. 가방 돌려줄 능력 없으면 대가를 치러야지. 나는 호락호락 넘어갈 생각 없어. 공주실의 시선은 마광숙 쪽으로 절박하게 향했습니다. 이제 겨우 가라앉은 삶이 또다시 흔들릴까 두려운 표정이었습니다. 엄마, 걱정 마. 내가 어떻게든 해결할게. 공주실은 입술을 깨물며 작은 목소리로 말을 흐렸습니다. 이걸 어쩌면 좋냐? 그러나 박상남은 전혀 물러설 기색이 없었습니다. 기회 줄 때 알아서 처신해. 돈을 만들어서 주든 가방을 찾아오든. 아님 이 술도가 완전히 뒤집히는 꼴을 보게 될 거야. 그 순간 바람이 강하게 불어 오래된 수키화가 덜컹거리고 썰렁한 기운이 마당을 휩쓸었습니다. 박상남은 마광숙과 공주실을 번갈아 보며 씩씩거리다가 격한 숨을 몰아쉬고는 발길을 돌렸습니다. 마광숙은 그가 나간 뒤에도 한동안 경계하듯 문 앞을 지켰습니다. 쏟아져 나오는 분노보다 가족을 지켜야 한다는 책임감이 먼저였습니다. 공주실은 한숨을 푹 쉬며 구겨진 얼굴로 떨리는 음성을 내었습니다. 어휴, 내가 미쳤지. 그걸 다시 달라고 할 줄은. 마광숙은 어깨를 살짝 주무르며 말했습니다. 괜찮아, 엄마. 이미 벌어진 일이니까. 내가 어떻게든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 그러나 공주실은 불안에 떨리는 눈빛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무겁게 내린 구름처럼 마음 한구석에도 어두운 그림자가 깔렸습니다. 이 사건이 단순히 가방 반환 문제로 끝나지 않을 것 같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쌀쌀해진 새벽 공기가 뺨을 스치고 지나갈 즈음 마광숙은 한껏 생각에 잠긴 채 집 앞 작은 마당에 서 있었습니다. 어젯밤 일어난 불쾌한 협박이 좀처럼 잊히지 않았습니다. 공주실이 협박을 당했다는 사실을 떠올리자 이대로 두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고민 끝에 마광숙은 결국 LX 호텔 회장 한동석에게 도움을 청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평소라면 결코 먼저 부탁하지 않을 사람이었지만 절박한 상황에선 가릴 수 없었습니다. 시간을 맞춰 LX 호텔 로비에 들어선 마광숙은 엄숙하고 우아한 분위기에 비해 자신의 차림이 다소 격식없게 느껴져 살짝 머쓱해졌습니다. 하지만 이내 한동석이 직접 모습을 드러내자 안도의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렇게 찾아와서 죄송해요. 사실 어제 어머니께 박상남이 찾아와서 협박을 했거든요. 한동석은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자세히 말씀해보세요, 마 대표. 협박이라니 상황이 심각한 것 같네요. 둘은 곧바로 호텔 사무실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마광숙은 명품백 문제와 박상남의 집요한 태도를 하나하나 설명했습니다. 한동석은 고개를 끄덕이며 종이에 몇 자를 적고는 말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가방 돌려달라고 하는 건 말도 안 돼요. 변호사랑 바로 상의해보죠. 저희 쪽에서도 도와드릴 수 있어요. 마광숙은 쌓였던 답답함이 조금씩 사라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차갑고 냉정한 사람이라 생각했던 그가 이렇게 나서주니 뜻밖에도 든든했습니다. 곧 변호사가 도착해
명품백 반환 소송 자체가 법적 근거가 희박하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결국 박상남이 법적으로 이기기 어려운 억지 주장이라는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마 대표, 일단 저희 변호사가 요점을 정리해놨습니다. 이렇게 대응하시면 될 겁니다. 마광숙은 안도의 숨을 내쉬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실 그 사람 기세가 워낙 등등해서 어찌해야 하나 걱정했는데 이렇게 도와주시다니 정말 고맙네요. 한동석은 아무렇지 않은 듯 고개를 끄덕였지만 살짝 시선을 아래로 내리깔았습니다. 흐트러진 감정을 다잡기 위해 애쓰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때 호텔 복도 저편에서 박상남이 팽팽히 긴장한 얼굴로 나타났습니다. 변호사가 대신 나가서 서류를 건네자 박상남의 얼굴이 순간적으로 일그러졌습니다. 에이, 빌어먹을. 그리고는 분을 사귀지 못한 채 휙 돌아서 호텔 밖으로 나가버렸습니다. 그의 뒷모습은 불쾌한 기운을 잔뜩 남긴 채 사라졌습니다. 마광숙은 가슴이 조금 놓이며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시선을 돌리자 한동석은 서류를 다시 훑으며 차분함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덕분에 어머니 문제 조금은 마음 놓을 수 있게 됐어요.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회장님. 한동석은 살짝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닙니다. 저희가 도울 수 있는 만큼 도운 거니까 너무 부담 갖지 마세요. 그 순간 마광숙은 그가 참 믿음직스럽게 보였습니다. 차가운 울타리에 갇힌 듯 보였던 그에게서 뜻밖에도 따뜻한 온기가 느껴졌습니다. 보드랍게 흔들리는 마음 한 자락이 그녀의 가슴을 조용히 울렸습니다. 한낮의 LX 호텔 대회의실, 빛이 환하게 쏟아지는 창가 옆에서 오강수는 프레젠테이션 준비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호텔 객실 관리 시스템 개선안, 일명 스마트 디펜스 프로젝트였습니다. 오강수의 발표가 시작되자 여러 직원들과 임원들이 수첩을 들고 집중했습니다. 효율성이라는 키워드를 전면에 내세운 그는 객실 관리에 드는 동선을 최소화하고 고객 응대 절차를 간소화하면서도 품격을 유지하는 방법을 조목조목 제시했습니다. 발표가 끝나갈 무렵 문이 열리며 한봄이 조용히 들어왔습니다. 깔끔한 노트북과 자료를 든 채 오강수의 발표를 눈빛 반짝이며 지켜봤습니다. 마무리 단계에서 오강수가 한숨 돌리려는 찰나 참가자들의 탄성이 터져나왔습니다. 진짜 대단한데? 이렇게 하면 비용도 꽤 줄겠어. 곧 회의실 안은 박수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오강수는 약간 쑥스럽게 웃으며 자리에 섰습니다. 그때 한봄이 손을 들어 의견을 냈습니다. 오 팀장님, 행사 기획 쪽에서도 이 시스템 쓰면 어떨까요? 예를 들어 정기적으로 하는 문화 행사나 프로모션을 객실 예약이랑 연동하면 고객 입장에서 훨씬 편리할 것 같아요. 오강수는 반가운 눈빛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맞아요. 저도 그 부분 생각은 했는데 제가 행사 쪽은 잘 몰라서요. 보미 씨가 같이 해주면 진짜 든든할 것 같아요. 한봄은 웃음 띤 얼굴로 대답했습니다. 그럼 저도 본격적으로 아이디어를 보태볼게요. 같이 해봐요. 회의가 끝난 뒤 몇몇 임원들이 오강수를 둘러싸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역시 각강수 라는 말이 자연스레 나왔습니다. 오강수는 고맙습니다라고 겸손히 인사했지만 표정에는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한편 한봄은 오강수의 추진력과 번뜩이는 아이디어에 다시금 감탄했습니다. 기획안의 세세한 부분까지 꼼꼼히 신경 쓰는 그의 모습이 믿음직스러워 보였습니다. 복도를 걷는 두 사람 사이에는 유난히 밝은 에너지가 감돌았습니다. 앞으로 여러 부서와 접촉해야 할 텐데 저랑 같이 해요. 아마 사람들 만나는 일은 제가 좀 더 편할 거예요. 그렇게 해주시면 저야말로 감사하죠. 사실 전 현장 쪽은 익숙한데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건 아직 좀 서툴거든요. 한봄은 걱정 마세요. 제가 도와줄게요 라고 미소 지었습니다. 오강수는 마음 한구석이 따뜻해짐을 느꼈습니다. 서로를 향한 작은 신뢰가 싹 트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싹은 이날을 기점으로 더 깊고 단단한 뿌리를 내릴 예정이었습니다. 독수리 술도가 앞마당에 들어선 마광숙은 문득 한동석에게 받은 도움을 떠올렸습니다. 아무리 거절하려 해도 혼자 감당하기엔 벅찼던 상황이었고 그는 흔쾌히 변호사를 붙여주었습니다. 그런데도 마광숙의 마음속에는 설명하기 힘든 거리감이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하필이면 LX 호텔 행사 관계로 한동석과 마주칠 일이 생겼습니다. 호텔 로비는 각종 장식과 꽃들로 화사했지만 정작 두 사람 사이의 공기는 한없이 차가웠습니다.
회장님, 지난번에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근데 요즘은 술도가 일도 많고 시동생들 일도 있어서 정신이 없네요. 한동석은 살짝 눈길을 피하며 짧게 대답했습니다. 그렇습니까? 뭐, 다행이네요. 그 목소리에는 어딘가 낯선 냉랭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마광숙은 잠시 한동석과 시선을 교차했지만 그 순간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한동석 역시 여러 감정을 억누르고 있는 듯 보였습니다. 아내가 떠난 뒤로 굳게 닫아둔 마음의 문을 쉽게 열 수 없었고 마광숙도 맏형을 잃은 아픔과 시동생들을 책임져야 한다는 무게에 짓눌리고 있었습니다. 서로에게 생겨난 미묘한 감정이었지만 아직은 누가 먼저 손을 내밀어야 할지 모르는 상태였습니다. 결국 두 사람은 마치 한여름 더위 속에서 찬바람이 스치는 것처럼 서로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마광숙은 이게 최선일까 하는 씁쓸한 마음에 한쪽 가슴이 아려왔습니다. 호텔을 나서려 할 즈음 한동석이 뒤늦게 걸음을 옮겨 마광숙을 불렀습니다. 마 대표, 요즘 제가 좀 예민했나 봅니다. 혹시 불편하셨다면 죄송합니다. 마광숙은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이해하죠. 서로 사정 많은 거 알잖아요. 그냥 지금은 각자 할 일 하면서 지내야 할 때인 것 같아요. 둘 사이에 다시금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한동석은 한마디 더 하고 싶어 했지만 이미 대화를 이어가기엔 상황이 너무 복잡했습니다. 마광숙은 그럼 이만하고 작게 인사한 뒤 서둘러 호텔을 빠져나왔습니다. 쓰러질 듯 흔들리는 마음, 따뜻함을 느꼈지만 그것을 붙잡지 못하는 답답함이 마광숙을 덮쳤습니다. 시동생들 문제, 술도가 재정 문제, 그리고 아직 치유되지 않은 오장수의 죽음. 모든 것이 그녀를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한동석 역시 자신이 아직 새로운 사랑을 품을 수 있을지 두려웠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마음 한구석에서 서로를 떠올리면서도 의식적으로 거리를 두었습니다. 온기가 닿을 듯 닿지 않는 차가운 로비와 밤 공기가 그들의 등을 밀어내듯 두 사람을 갈라놓았습니다. 짙은 초저녁 신라주조의 사무실 안은 생기가 없었습니다. 독고탁은 의자에 몸을 파묻은 채 서류를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서라벌의 달밤 판매 부진은 심각했습니다. 애초에 화려한 마케팅으로 반짝 노렸던 상품이었지만 시장의 반응은 냉담했고 그 여파로 회사 재정이 위험 수위를 넘어서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비서가 조심스럽게 들어와 보고했습니다. 회장님, 이번 달 매출이 목표의 절반에도 못 미치고 있어요. 추가 투자도 받기 어렵다고 합니다. 독고탁은 탁자 위를 세게 내려쳤습니다. 젠장, 이대로 무너질 순 없지. 독수리 술도가 쪽만 손에 넣으면 재기가 가능하다고 했잖아. 비서는 곧장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술도가의 장광주는 이미 대중에게도 호평이고 LX 호텔까지 납품하니 영향력이 커지고 있죠. 독고탁은 씁쓸한 표정으로 턱수염을 매만졌습니다. 과거 독수리 술도가와 얽혔던 앙금이 다시금 몸속을 들쑤시는 듯 했습니다. 제니가 벌써 그렇게 컸다고. 좋아, 그럼 내가 직접 나서야지. 그냥은 안 넘어가지. 비서는 조심스럽게 앞으로의 계획을 물었습니다. 그럼 술도가 인수 쪽으로 가시는 겁니까? 아니면. 독고탁은 눈을 번뜩이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바로 인수하긴 어렵지. 반발 클 테니까 먼저 이미지부터 구겨놔야지. LX 호텔이랑 사이 흔들 수만 있어도 쟤넨 버티기 힘들 거야. 그의 눈빛에는 부정적인 결의가 가득했습니다. 표정은 침착했지만 마음속에는 질투와 분노가 끓어오르고 있었습니다. 비서는 알겠습니다라고 짧게 말한 뒤 물러났고 독고탁은 잠시 허공을 응시했습니다. 그는 예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고집세고 돈만이 전부라고 믿었던 자신이 때로는 너무 집요하다는 사실을. 하지만 그는 멈출 생각이 없었습니다. 독수리를 반드시 무너뜨려야 한다는 집념, 그것이 그를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창밖에는 어둠이 무겁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독고탁은 자리에서 일어서더니 창문을 열었습니다. 한기 섞인 바람이 안으로 불어들어왔습니다. 기회는 아직 남았어. 내 손에 들어오기 전까진 절대 안 멈춰. 이윽고 사무실 안은 다시 정막에 잠겼습니다. 독고탁의 마음속 음모가 서서히 윤곽을 갖춰가는 듯 했습니다. 잔인한 의도가 삭풍처럼 드세게 부는 밤이었습니다. 독수리 술도가의 대표 상품인 장광주가 순조롭게 LX 호텔에 납품되던 어느 날 예상치 못한 위조 문서가 호텔 내부로 전달되었습니다. 장광주에서 유해 성분이 검출되었다는 충격적인 내용이었습니다.
사안을 넘겨받은 호텔 품질팀 직원들은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이 보고는 한동석에게까지 올라갔고 임시대책회의가 즉시 소집되었습니다. 정말 사실입니까? 마 대표 측과 확인이 된 겁니까? 한 직원이 고개를 떨구며 말했습니다. 아직 외부 검사 결과랑 대조는 못 해봤는데요. 만약 이게 진짜면 납품 계속하기 어렵잖아요. 결국 호텔 임원진은 일단 납품 중단을 권고했습니다. 한동석 역시 공식 확인 절차가 필요하다는 쪽으로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시각 마광숙은 달려와 당황스러운 얼굴로 한동석을 찾았습니다. 회장님, 갑자기 납품 중단이라뇨? 저희 검사 성적표 깨끗해요. 아무 문제 없었는데요. 한동석은 마음이 복잡했지만 냉정을 유지하려 했습니다. 호텔 입장에선 혹시라도 문제 생기면 손실이 크니까요. 일단 진실이 나올 때까진 보류해야 할 것 같습니다. 마광숙은 충격을 받은 표정이었습니다. 독수리 술도가가 공들여 쌓아온 신뢰가 하룻밤 사이에 무너질 수도 있다는 현실이 두려웠습니다. 그럼 저희 술도가는 어떻게 되라는 거예요? 호텔 납품 막히면 진짜 큰일이에요. 한동석은 시선을 돌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도 어쩔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 차갑게 들리는 말에 마광숙은 울분이 치밀었지만 한동석 역시 자신의 결정을 후회하는 듯한 안타까운 눈빛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어쩐지 서로를 불신해야만 하는 상황으로 몰린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마광숙이 돌아간 뒤 한동석은 사무실에 홀로 남아 무거운 서류를 바라봤습니다. 아직 검증되지 않은 문서였지만 호텔은 소비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마광숙의 절박한 얼굴이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그 시각 독고탁은 자신의 책상에서 부하 직원의 전화를 받고 있었습니다. 호텔 쪽에서 생각보다 쉽게 납품 중단했답니다. 독고탁의 얼굴에는 비열한 웃음이 떠올랐습니다. 됐어. 이제 한쪽 발은 꺾인 거지. 조금만 더 흔들면 걔네들 완전히 무너질 거야. 술도가 측도 LX 호텔 측도 모두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특히 마광숙과 한동석 사이에 쌓여있던 신뢰는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틈을 독고탁이 비집고 들어섰고 위조 문서는 점점 치명적인 독처럼 퍼져가고 있었습니다. 호텔 납품이 잠정 중단되었다는 소식을 들은 오강수는 한봄 앞에 서류 뭉치를 쏟아놓았습니다. 이걸 다 화긴해봤어요. 저희 쪽 공식 검사 성적표에는 그런 유해 성분이 전혀 없어요. 저 문서는 누가 봐도 조작 같아요. 한봄도 노트북 화면을 가리키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호텔 법무팀에서 문서 원본을 확인해보고 있는데 이상한 점이 한두 군데가 아니래요. 아마 누군가 호텔 내부나 외부 쪽에서 의도적으로 만든 것 같아요. 두 사람은 사건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힘을 합쳐 움직였습니다. 한봄은 홍보팀과 소통해 언론 쪽으로 루머가 번지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했고 오강수는 법무팀과 품질관리팀을 오가며 술도가 쪽 검사 성적표와의 대조 작업에 몰두했습니다. 며칠 뒤 결정적인 단서가 발견되었습니다. 문서 양식이 호텔 내부 공식 양식과 미묘하게 다르며 편집 흔적이 있었고 배포된 이메일 계정의 발신 IP가 신라주조의 특정 위치와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여기요, 이 부분이요. 발신지 추적해봤더니 독고탁 회장 쪽 비서가 쓰던 계정이래요. 한봄은 놀란 눈으로 화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이제 확실해졌네요. 역시 그쪽에서 우리 술도가를 흔들려고 꾸민 짓이었어. 오강수는 분을 사귀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끝까지 가려고 하네요. 호텔에도 타격이 올 텐데. 그래도 내부에선 이미 유해 성분 없다는 거 확인됐으니까 공식 발표만 나면 다시 납품할 수 있을 거예요. 두 사람은 이 증거를 챙겨 곧바로 경찰에 연락했습니다. 허위 문서 유통과 업무방해 혐의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충분했습니다. 분주히 움직이는 와중에도 한봄은 오강수의 의연한 태도에 감탄했습니다. 흔들리는 상황에서도 냉정하게 진실을 좇는 그의 모습은 든든하고 매력적으로 보였습니다. 오강수 역시 한봄의 재빠른 판단력과 헌신적인 협업에 고마움을 느꼈습니다. 이렇게 하나씩 퍼즐 조각이 맞춰지고 있었습니다. 조만간 한동석과 마광숙도 진실과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독고탁의 음모는 점점 그 정체를 드러내고 있었고 오강수와 한봄은 그 가면을 벗기기 위해 더욱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신라주조 회장실 한켠에서 독고탁은 비서를 노려보며 서류를 낚아채듯 뺏었습니다. 호텔에 압박 넣으랬더니 왜 이렇게 느려?
빨리 제대로 좀 해. 비서는 난처한 얼굴로 낮은 목소리로 보고했습니다. 지금 호텔 쪽에서 문서 조작 의심하고 있어요. 경찰까지 움직이면 좀 위험할 수도 있고요. 독고탁은 서류를 집어던졌습니다. 도무지 분이 풀리지 않는 듯한 얼굴에는 짜증이 가득했습니다. 경찰? 좋아, 해보자고. 어차피 먼저 타격 입는 건 술도가 쪽일 거야. 우리도 이미 다른 수 써놨잖아. 그의 얼굴엔 악랄한 광기와 함께 긴장과 조급함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때 노크 소리와 함께 박상남이 들어왔습니다. 회장님이 부르셨다길래 왔는데요. 독고탁은 비서를 잠깐 물리고 박상남에게 다가갔습니다. 광숙이네 술도가 쪽 다시 건드려 보겠단 얘기했지. 명품백이니 뭐니 해서 갈등 커질 만한 일 있으면 그냥 밀어붙여. 돈은 내가 댈게. 박상남은 옅은 웃음을 지었습니다. 돈만 주신다면야 광숙이고 뭐고 그냥 박살내드리죠. 독고탁은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수단 방법 가리지 말고 장광주 이미지부터 깎아놔. LX 호텔까지 같이 엮이면 더 좋고. 둘의 대화는 음침하고 날카로웠습니다. 박상남의 눈에는 앞서 마광숙에게 당한 자존심 상처를 되갚으려는 듯한 살기가 번졌습니다. 독수리 술도가 그딴 거 싹 다 무너뜨리고 싶어요. 특히 공주실도 문제지만 마광숙은 더 이상 내 앞에서 설치게 두면 안 돼요. 독고탁은 비열하게 웃으며 손가락을 탁탁 튕겼습니다. 좋아. 우리 신라주조가 좀 흔들리는 것처럼 보여도 아직 한 방 남았어. 호텔이랑 술도가 둘 다 엮어놓으면 진짜 끝장날 거야. 그렇게 독고탁과 박상남은 손을 잡았습니다. 위험한 두 사람이 손을 맞잡자 어둠은 더욱 짙어졌습니다. 술도가와 LX 호텔이 지금껏 쌓아 올린 신뢰가 무너질 수도 있는 위기. 그들의 협잡은 이미 멈출 수 없었습니다. 낡은 회장실 창문 밖으로 차가운 바람이 불어왔고 독고탁의 입가에는 섬뜩한 웃음만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호텔 측 공식 조사와 경찰 수사가 맞물리며 장광주 유해 성분 루머가 완전히 거짓이라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더불어 문서를 조작한 발신 계정이 신라주조 쪽에서 유출된 것이라는 결정적인 증거도 확보되었습니다. 곧바로 LX 호텔 내부에서는 입장을 정리했고 납품 중단 조치도 철회되었습니다. 한동석은 독수리 술도가로 직접 연락해 마광숙을 호텔로 불렀습니다. 전화번호를 누르는 손끝은 미묘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비서실에서 마련한 응접실. 마광숙이 들어서자 한동석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마 대표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제가 사과드리려고요. 마광숙은 눈길을 살짝 피했습니다. 억울함과 서운함이 아직 가시지 않은 표정이었습니다. 회장님도 모르셨을 테니까 어쩔 수 없었겠죠. 그래도 저희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시잖아요. 너무 쉽게 의심하신 건 사실이니까요. 한동석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맞습니다. 물론 호텔 입장에선 조심할 수밖에 없었지만 좀 더 빨리 믿음을 드렸어야 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그의 진중한 목소리에 마광숙의 마음이 조금씩 흔들렸습니다. 그동안 사겨왔던 분노와 슬픔이 스르르 녹아내리는 듯 했습니다. 사실 저도 이해는 해요. 회사 입장에서 그럴 수 있단 건 아는데 그냥 그 과정이 좀 많이 아팠어요. 우리 술도가가 한순간에 무너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진짜 무서웠거든요. 두 사람 사이에는 한동안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러나 이번 정적은 차갑지 않았습니다. 한동석이 조심스럽게 커피를 건넸습니다. 따뜻한 커피예요. 잠깐 쉬시죠. 마 대표 정말 대단하세요. 그런 상황에서 포기 안 하고 버티셨잖아요. 마광숙은 커피잔을 잡으며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포기할 수가 없었어요. 시동생들도 있고 장수 씨가 남긴 술도가도 있고 그냥 무너질 순 없었죠. 한동석은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가 짊어진 무게를 새삼 깨닫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앞으로 저희 LX 호텔에서도 장광주에 대한 믿음을 잃지 않겠습니다. 이번 일로 불편을 끼쳐 죄송합니다. 마광숙은 진심이 담긴 사과를 느끼며 마음속 응어리가 조금씩 풀려나갔습니다. 그럼 저희 다시 한번 힘내서 납품 이어갈게요. 회장님도 잘 부탁드립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이전과는 다른 따뜻한 공기가 흐르며 서로에 대한 오해가 해소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곧 마광숙의 얼굴엔 미소가 번졌고 한동석의 눈빛 역시 차분한 안도를 담고 있었습니다.
늦은 오후 공주실은 술도가 곁에서 콩나물을 다듬고 있었습니다. 그때 문 밖에서 귀에 익은 거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나 좀 보시죠. 공주실은 흠칫 놀라 콩나물을 떨어뜨렸습니다. 잠시 후 밖으로 나가니 박상남이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뭐야 또 여기까지 오지 말라니까. 박상남은 한 발 다가서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명품백 내놓으라고 했잖아요. 그거 못 주겠으면 지금이라도 다른 걸로 보상하시죠. 당장요. 공주실은 가슴이 쿵쾅거리며 식은땀까지 흘렸습니다. 이미 가방을 팔아버려 돌려줄 수가 없었습니다. 박상남은 은근히 더 큰 것을 요구할 기세였습니다. 진짜 없다니까. 내가 무슨 돈이 있냐, 뭘 어떻게 하라고. 박상남은 희죽거리며 말했습니다. 그럼 광숙씨 부르세요. 나한테 뭘 해줄지 알아서 상의해 보시든가요. 공주실은 침착하려 애썼지만 두려움에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광숙이라도 불러야 하나 싶어 몸을 돌리려는데 박상남이 팔을 낚아챘습니다. 내 말 무시해? 난 지금 당장 결정하라고 했잖아. 공주실은 그 소나기 힘에 움찔하며 간신히 팔을 빼냈습니다. 광숙이 부를게. 그러니까 제발 소란은 피우지 마. 그 모습은 절박하고도 처참해 보였습니다. 공주실이 집 안으로 들어가려 했으나 발걸음부터 휘청였습니다. 그 순간 마광숙이 불이 나게 달려왔습니다. 또 왜 오셨어요? 이러시면 안 돼요. 박상남은 조롱 섞인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환불이라도 해주시든가요? 아니면 돈을 내시든가요?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잖아요. 마광숙은 그와 맞서려 했지만 그의 기세는 만만치 않았습니다. 공주실의 표정은 점점 어두워졌고 마당의 공기는 얼어붙은 듯 차가워졌습니다. 광수가 어떡하면 좋니? 엄마, 너무 걱정하지 마. 나중에 다시 장만해서 돌려주면 되잖아. 하지만 박상남의 태도를 보면 이 일은 간단히 끝날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미 가방을 빌미로 돈과 분풀이를 동시에 노리는 듯 했습니다. 공주실은 말 못할 공포에 사로잡혀 안절부절 못하며 마광숙 쪽으로 달라붙었습니다. 박상남은 나는 쉽게 물러나지 않겠다는 말만 남긴 채 공포심을 심듯 휙 돌아서 술도가 밖으로 나갔습니다. 늦은 밤 마광숙이 술도가 창고에서 재료를 정리하고 있던 중 바깥이 심상치 않게 소란스러워졌습니다. 고함과 함께 난동 같은 비명이 들려왔고 밖으로 뛰쳐나간 마광숙은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박상남이 패거리를 데리고 술도가 마당으로 쳐들어온 것이었습니다. 마치 빚을 받아내려는 조폭처럼 그들은 기물을 마구 부수고 있었습니다. 멈추세요. 왜 이러시는 거예요, 대체? 박상남은 잔인한 웃음을 지으며 외쳤습니다. 가만두지 않겠다고 했잖아. 내가 그냥 당할 줄 알아. 자네가 나뒹굴고 자칫하면 가마솥까지 넘어질 기세였습니다. 술도가 전체가 엉망진창이 될 참이었습니다. 그때 한동석이 정보를 듣고 달려왔고 뒤이어 오강수도 상황을 확인하고 숨가쁘게 도착했습니다. 지금 당장 그만두시죠. 이러다 다치십니다. 박상남은 코웃음을 치며 한동석 쪽으로 달려들었습니다. 웃기고 있네. 네가 뭔데 끼어들어. 한동석은 뒤로 물러섰다가 박상남이 다시 공격하자 몸을 틀며 막아냈습니다. 그러나 허리를 삐끗한 듯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 순간 오강수가 재빠르게 박상남의 패거리를 하나둘 제압했습니다. 군에서 단련된 그의 몸놀림은 번개같이 날렵했습니다. 더 다치기 싫으면 당장 나가세요. 이건 명백한 불법 침입이고 폭력입니다. 잠시 격투가 벌어졌고 결국 패거리 대부분은 쓰러지거나 달아났습니다. 박상남은 한동석의 팔에 붙잡혀 버둥거렸습니다. 이제 끝입니다. 더는 못 참겠습니다. 박상남은 이를 악물고 발버둥쳤지만 곧 들이닥친 경찰에게 넘겨졌습니다. 현장은 가까스로 수습되었고 마광숙은 이를 악물며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망가진 마당 풍경을 바라보는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런 그녀에게 다가온 한동석은 숨을 고르며 조심스럽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회장님, 허리는 괜찮으세요? 한동석은 바닥을 보며 작게 웃었습니다. 많이 아프긴 한데 다행히 큰 부상은 아닌 것 같아요. 오강수도 숨을 몰아쉬며 쓰러진 기물들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마당은 엉망이 되었지만 모두가 다치지 않은 것이 불행 중 다행이었습니다. 마광숙이 한동석의 손을 잡고 일어서자 그 순간 울컥하는 감정이 솟구치며 눈물이 비처럼 쏟아졌습니다.
진짜 너무 무서웠어요. 한동석은 그녀의 손을 부드럽게 잡은 채 흐트러진 숨결을 고르며 말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술도가도 마 대표도 이제는 가만히 보고 있을 수 없겠네요. 밤하늘 아래 깨진 도자기와 흩어진 나뭇가지들 사이에서 두 사람은 폭풍이 지나간 자리에서 서로의 존재를 확인했습니다. 박상남의 난동을 기점으로 경찰은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이미 위조 문서 사건이 밝혀진 가운데 그 연결고리를 쫓는 과정에서 독고탁의 비서가 체포되었습니다. 그들의 사무실에서 발견된 문서와 녹취 파일은 독고탁이 배후라는 것을 충분히 입증할 증거였습니다. 독고탁은 곧바로 해외로 도피하려는 계획을 세웠지만 출국 금지 조치가 떨어지면서 꼼짝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날 선 형광등 불빛 아래 수사관들은 독고탁을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습니다. 횡령, 문서 위조 교사, 폭행 교사, 공갈 혐의까지 무거운 죄명이 더 씌워졌습니다. 재판정에 서서도 독고탁은 눈을 부릅뜨며 외쳤습니다. 이건 전부 다 음해야, 음해. 그러나 판결은 냉정했습니다. 그의 비서 역시 공범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고 독고탁의 전 재산 중 일부는 압류되었으며 신라주조는 부도 위기에 직면하며 급격히 휘청거렸습니다. 징역 10년형 선고라는 말이 떨어지자 독고탁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더는 빠져나갈 구멍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신라주조의 회장이었던 독고탁은 한순간에 모든 권좌에서 추락했습니다. 그를 위해 애썼던 부하 직원들도 뿔뿔이 흩어졌고 냉혹한 현실은 회장실의 장식들을 모조리 허물어뜨렸습니다. 이 사실을 접한 독수리 술도가 쪽 사람들의 마음은 착잡했습니다. 독고탁이 아무리 앙심을 품고 악행을 저질렀다 해도 그 말로는 지나치게 처참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가 스스로 자초한 일이었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었습니다. 한동석도 뉴스 기사를 확인하며 씁쓸한 마음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결국 이렇게 끝나는군요. 여러 사람 목을 조이더니 본인도 제대로 숨 쉴 구멍을 잃었습니다. 마광숙은 술도가 마당에서 조용히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사람이 욕심부리면 진짜 무섭네요. 해가 서쪽으로 기울어가던 오후 누구 하나 기뻐하며 웃지는 않았습니다. 이 모든 사건을 행복한 결말이라 부르기엔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입었습니다. 그러나 이로써 독고탁이 뿌린 악의 씨앗은 영영 싹틀 수 없게 되었습니다. 세상도 그에게 등을 돌렸고 법의 심판도 내려졌습니다. 독수리 술도가는 사건 이후 재정비에 박차를 가했습니다. 장광주는 호텔 전용 라인을 추가로 개발하며 LX 호텔과의 협업을 한층 강화했습니다. 호텔 라운지 메뉴에 장광주 칵테일이 오를 정도로 인기를 끌었고 덕분에 술도가는 성장할 수 있는 든든한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창고 한쪽에서는 마광숙이 오강수, 한봄과 함께 세포장박스 디자인을 살피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막내 도련님 타이틀만 달고 있었는데 이제야 회사의 진짜 보탬이 되는 느낌이라 기뻐요. 한봄은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맞아요. 저희 기획팀에서도 오 팀장님 아이디어 많이 참고하더라고요. 앞으로도 잘 부탁드릴게요. 두 사람은 눈빛을 마주치며 웃음을 나눴습니다. 사건을 함께 해결하며 쌓인 시간은 그들의 마음에 확신을 심어주었습니다. 보미 씨, 우리 식구들한테 허락받고 정식으로 만나보는 거 어때요? 네, 저도 그렇게 하고 싶어요. 창고 밖으로 나오자 마당에서는 한동석과 마광숙이 담소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허리 통증에서 이제 겨우 회복된 한동석은 마광숙 옆에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허리도 이제 좀 괜찮아졌습니다. 마 대표 덕분에 병원도 잘 다녔고요. 마광숙은 잔잔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회장님이야말로 잘 버티셨죠. 술도가 위에서 맞서 싸워주신 거 정말 감사했어요. 한동석은 깊은 숨을 내쉰 뒤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사실 이런 감정이 다시 생길 줄 몰랐어요. 아내 보내고 나서 마음을 닫았었는데 마 대표 보면서 다시 살아갈 수 있다는 걸 알았어요. 마광숙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저도요. 망설임이 많았어요. 근데 인생은 결국 모험이잖아요. 회장님 옆에 있으면 든든할 것 같아요.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친 순간 따스한 빛이 서로를 감싸는 듯 했습니다. 서툴지만 진심 어린 고백이었습니다. 복잡했던 오해와 상처가 조금씩 치유되어 가는 듯 했습니다. 그렇게 술도가 한편에서는 오강수와 한봄이, 또 다른 한편에서는 마광숙과 한동석이 서로의 손을 맞잡았습니다.
함께하는 내일을 향해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는 장면이었습니다. 모든 상처가 완벽히 치유된 것은 아니었지만 함께라면 이겨낼 수 있으리라는 믿음이 그들의 눈빛에서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이번 영상 재미있으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은 저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